자, 현재 비트코인 이곳에서의 상승 올라타신 분 없겠죠? 저는 코인의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항상 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주봉상에서 보시면 더블 바텀이라는 개념과 함께 엄청난 빅롱 타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랑 뭔 상관이냐? 지금 이 W 모양, 이 해당 패턴을 보고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게 무슨 패턴이냐? 바로 더블 바텀이라고 불리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더블 바텀의 패턴은 이런 하락을 가리키는 장세가 아니라 이 상승을 바라보는 패턴입니다. 자, 어떻게 상승을 바라보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냐?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 W 모양을 그리면서 캔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곧바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꺾이고 난 뒤에 이 하락분만큼의 상승을 이뤄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더블 바텀의 개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도 이 더블 바텀과 함께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요. 근데 지금 제가 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숏 포지션을 잡아두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락을 바라보게 된 이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장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이 하단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하나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산 히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숏에 대한 청산 물량은 다 휩쓸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단 부분에 희미하게 이런 구간들이 남아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롱 청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유동성들이 하단에 건재하게 쌓여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상승장이 이루어졌을 때 하단에 있는 청산 물량을 쓸고 상승하게 됐다면 저는 롱 관점을 그대로 유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장대 양봉, 상단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올라간 캔들로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눌리는 구간들 제가 확실하게 타점 잡으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에 숨겨진 단서를 추적하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객관적인 타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제가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 저는 고점이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모든 수익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 지금 이와 같은 수익 내면서 포지션 종료하게 됐고요. 스터디방에서 제 관점 따라 함께 매수하신 분들 모두 큰 수익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포지션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캔들의 상승이 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곳 FVG라고 불리는 저항 구간에 대해서 한 번도 테스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캔들 이 중단선에 대한 돌파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저항 구간 더 이상 작용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도 저는 지금 여기서 롱을 바라보지 않고 숏 관점을 유지하면서 지금 우측 상단에 숏 포지션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이유, 지금 이 더블 바텀의 개형이라는 것이 이 하락분만큼의 상승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상승장 이전에 한번 눌리는 구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눌리는 구간이 존재하긴 하는데 너무 그 해당 구간이 얇죠. 그리고 그 하락이 이 넥라인이가 불리는 구간까지 왔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꼬리에 대해서는 한번 눌림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게 주봉 캔들인 걸 감안하더라도 이 몸통 구간이 너무 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바텀의 기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이 상승이 아직까지는 이 눌리기 이전까지의 캔들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더블 바텀의 상승을 위해서라면 아직까지 눌리는 방향성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와 같은 상승분이 가짜 상승이었던 것을 한번 트래킹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지표가 바로 이곳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대한 지표였습니다. 자, 먼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표가 어디냐면은 현물 100억 이상의 고래 투자자들, 즉 기관이 이용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위치했는데 이 빨강색이 뭐냐? 바로 기관들이 매도 우위를 그리면서 이렇게 음수로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음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차트상에서 이 세력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장대 양봉들 일반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긴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분명 매도 우위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캔들이 상승하게 된 것, 그럼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상단에 청산 물량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캔들이 하락을 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코인베이스에서 음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이 그래프를 양수로 바꾸면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저도 여기서 모든 포지션 익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숏으로 관점을 바꾸게 된 이유,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지표가 일단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SMT 다이버전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SMT 다이버전스가 뭐냐? 스마트 머니 테크닉. 자, 서로 커플링되는
이 두 개의 코인 지표를 비교해서 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다른 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이더리움이죠. 자, 이더리움 지표 한번 같이 켜드려 볼게요. 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지표가 비트코인이고 하단이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이런 상승에 대한 캔들 움직임도 비슷하고 하락을 하게 되는 타이밍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돼요. 바로 이곳 비트코인에서는 이곳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됐는데, 자, 반대로 이더리움은 이 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지표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서 고점을 뚫어냈고 이더리움은 뚫어내지 못했다는 것, 지금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S&P 다이버전스에서 이 약세 다이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같이 해줬다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했겠지만 이것도 고점 돌파하지 못했고,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의 지금 이 상승, 지금 상단에 쌓여있는 유동성 흡수를 위해 캔들이 상승했다는 것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게 된 이유, 이 더블 바텀의 개형에서 아직까지 눌림 구간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지금 S&P 다이버전스 스마트머니 테크닉상에서 이 두 개 차트 간에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캔들이 하락을 해줘야지 저희가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상승장에 나왔을 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거나 이런 뭐 지지 저항 구간들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의 신호를 확실하게 잡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터디방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여기 고정 댓글이랑 여기 영상 설명란 보시면 입장 링크 존재합니다. 이곳 클릭만 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영상에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제가 늘 좋은 타점으로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응원의 댓글들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저 한번 읽어볼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승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차트가 위로 튀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고, 지금 여기 이 저항 구간 FVG라고 불리는 구간인데 여기가 정말 신뢰도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FVG라고 불리는 구간이 세력의 매도 흔적들인데 이렇게 여기서 매도 주문을 체결시킬 때 이 세력들도 가격이 워낙 빠르게 하락한 탓에 모든 매도 물량들을 체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캔들이 이와 같이 이곳에 닿게 된다면은 이렇게 바로 닿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냐, 본인들이 체결시키지 못했던 물량들을 다시 여기서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의 테스트 움직임만 나왔고 이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바로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몸통과 꼬리에 대한 테스트 움직임이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됐고 이 FVG 중단 부분까지 함께 돌파가 된 거죠. 근데 이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이 FVG가 정말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청산 물량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구간들이 돌파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포모 형성과 함께 나도 지금 빨리 상승장 올라타야겠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기대감을 거는 사람이 많아졌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비트코인의 하단에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현재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현재 RSI상 과미숙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서 차트가 눌리는 것은 이미 다들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전 차트에도 보시면은 저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차트가 한 번씩 눌리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승장을 위해서는 지금 하단에 쌓여있는 청산 물량대를 다 휩쓸고 간 뒤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것이 큰 상승폭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당장 숏을 잡고 싶으시다, 그럼 현재 이 FVG 구간을 중심으로 숏 포지션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둘 다 기대감이 많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FVG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캔들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이곳에서 더 상단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지 숏의 좋은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세력은 매도 우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인의 큰 움직임은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숏 포지션 아직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바로 이곳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평행 채널, 바로 이 하단선 부분을 쭉 이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하단선 부분에서 캔들이 맞고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대체 여기서 왜 닫고 하락을 하게 된 거냐? 현재 차트에서 이 채널 하단 지지선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근데 정확히 이 구간에서 하단 돌파가 나오게 되며 더 이상
이 구간 위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이 더 이상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SR 플립 현상, 즉 저항선 역할이 바뀌게 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돌파하게 됐을 때 추가 돌파롱을 잡으면서 상승을 노리실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들과 함께 이 자리는 너무 리스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롱을 바라보고 포지션을 잡는 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영상이라 추천드렸던 구간들이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잡아드리면, 자 1차로 해당 롱 진입 구간, 대체 이 구간이 어떻게 진입 구간이냐, 30분 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캔들이 이렇게 길게 꼬리를 말아올리면서 상승을 하게 됐죠. 그와 동시에 이 해당 구간에서도 FVG가 만들어지면서 세력이 개입했다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구간 오더블록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서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지지 구간들 하단에는 항상 유동성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이곳에 도달을 했을 때 이 하단 유동성 수입에 대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대로 한 방향 원웨이 돌파에 대한 움직임인지 이런 신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이런 세세한 타점들 제가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체 무슨 구간이길래 2차 진입 구간으로 잡아준 거냐? 자, 먼저 사람들이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롱을 잡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스탑로스를 걸어놓을까요? 바로 이전 저점인 이 해당 구간이겠죠.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곳에 유동성이 쌓이게 됐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이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이 스탑로스를 또 어디에 걸어두게 될까요? 바로 이전 저점인 이곳에 걸어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두 개의 구간이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곳에 수많은 유동성들이 있다는 것인데 세력은 이런 유동성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캔들이 이곳까지 하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때 사용 가능한 여러 개의 지지 구간들이 위치합니다. 해당 구간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먼저 이런 FVG 구간들 세 곳이 확인이 되고, 두 번째로 IFVG, 세 번째로 이런 오더블럭이란 구간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더블럭이란 세력의 매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형성되는 구간이 바로 이런 FVG 구간들인데, 지금 이렇게 잡아들인 오더블럭 구간 뒤에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세력이 지금 이 구간이 본인들의 평단가라고 지정해놓고 강력한 상승과 함께 이런 FVG 구간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캔들이 다시 이곳에 근접하게 된다면은 이곳은 세력의 진입 평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 도달하지 못하게 하도록 가격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근데 여기가 저항 캔들로 그어진 구간인데 왜 대체 지지 구간이냐? 저기서 IFVG란 바로 인버스 웨어 밸류 갭, 즉 인버스 역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저항 구간으로서 FVG가 갑자기 원웨이 돌파가 되면서 이전 고점이 뚫리게 되었죠. 그렇다는 건 지금 하락을 바라보는 세력을 지금 어떤 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지금 이런 구간들을 잡아먹고 캔들을 이렇게 상승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더 이상 저항으로서 아니라 지지 FVG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캔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때 역시나 이 구간에 미체결 물량들이 생기게 되고, 캔들이 다시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이런 미체결 물량들이 체결이 되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IFVG, FVG, 오더블럭 이런 구간들이 이런 유동성들이 쌓여있는 해당 구간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진입가로 설정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까지 눌림이 제 관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자 계속 강조하는 이 더블 바텀의 눌림 개형, 이 눌림을 위해서라면 지금 하단에 한번 눌림의 구간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눌림의 구간이 하단에 쌓이는 청산 물량의 휩씀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차, 2차 진입 구간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 롱 타점을 잡게 되면은 이 더블 바텀의 상승 기염과 함께 큰 빅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언제나 이 100%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 영상 보고 대응하게 되시면 이미 차트가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과 함께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시다면 제가 실시간 대응 브리핑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호 잡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곳에서 편하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관점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내용 정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급 롱타점의 조건, 이 더블 바텀의 개형에서는 이 눌림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눌림의 구간들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눌림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이 확실하게 다시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단에 위치한 청산 물량대, 지금 이것을 쓸어 담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하단의 청산 물량, 지금 이런 상승장 속에서 캔들이 하락할 수 있는 근거들이 대체 뭐가 있냐? 코인베이스, 즉 기관들이 이용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아직까지 매도 우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들은 일반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흔적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차트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이 FVG 중단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는데, 해당 돌파가 진짜가 아닌 이유, 상단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캔들이 상승함과 동시에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매도 우위를 그리면서 기관은 하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SMT 다이버전스,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지표인 바로 이더리움, 이전 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코인과는 다른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지표가 유사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S&P 다이버전스 상에서
약세 다이버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코인이 상승을 하려면은 상당히 유동성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성된 장대 양봉과 함께 상당 유동성들이 많이 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 유동성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때 포머 따라서 지금 상승의 기대감을 거는 사람, 하락의 기대감을 거는 사람들 두 개의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캔들을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세력이 본인들의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이곳까지의 유동성 흡수한 다음에 캔들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곳에서 쇼타점 추가로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이 하단에 아직까지 많은 유동성들이 쌓여 있으니까 바로 1차, 2차로 잡아들인 이런 눌림 구간들, 슛에서는 이런 곳에서의 익절 구간, 롱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곳에서 눌림 구간 두 개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저도 결론적으로는 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롱을 바라보는 건 저도 솔직히 좀 억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숏 타점을 잡고 아직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차트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잡으시지 말고 이런 근거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 찾으시게 된다면 좀 더 승률 높은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 영상 댓글에 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런 사소한 댓글들이 제 영상 제작에 큰 활력이 되니까 다들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응원의 댓글들 달아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약간 영상 피드백 사항이나 좀 가시성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 하시면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 참고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깔끔한 관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런 관점들과 함께 늘 우상향하는 시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